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의 조재용 편집국장입니다. 4월 9일 수원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고 용담 안점순 할머니 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이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겠어? 본인들 앞에 와서 한마디라도 사과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야? 기억하십니까? 고 용담 안전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수원시 의회는 3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지원단체인 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용담 안점순 할머니의 3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조석한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수원연화장 추모의 집 내 간소하게 마련된 자리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고 안점순 할머니의 넋을 기렸습니다. 안 할머니는 14살에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3년여 동안 성자취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1993년에 위안부 피해를 세상에 알린 안 할머니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며 평화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조석한 의장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있을 때까지 의회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 명이 최대 5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거주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가 4월 중으로 9개로 늘어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4월 안에 9개로 늘어납니다. 수원시는 장안구 초이스파크 1층에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7호점은 지난 2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 8호점, 9호점을 잇따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은 연면적 159.51 평방미터 규모로 프로그램실 2개, 교사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정원은 36명입니다. 사단법인 수원제일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합니다. 민선 7기 시민약속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급 간식을 제공하고 놀이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2022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되고 있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은 가중되고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공사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가 첫 발을 뗐습니다. 수원시 건설 공사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첫 발을 뗐습니다. 수원시는 8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에서 2021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안전지킴이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으로 운영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도 관리합니다. 주요 역할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안 점검, 추락 낙하 사고 등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 사항 점검, 안전관리자 등 인력 배치 적정 여부 점검, 취약 노동자 산업 건설 현장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지도 관리 등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12월까지 매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합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를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4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선발한 노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현장 방문, 활동 요령,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등 실무 교육을 했습니다. 김진표 수원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원역 11번 출구가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구조가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역 11번 출구가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수원시가 수원역 지하도 상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수원역 11번 출구 내외부를 이용자 친화 공간으로 개선합니다. 지난 3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6월에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 사업인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11번 출구 개선 사업은 내외부 공간 구조 개선, 유유 공간 쉼터 조성, 포인트 벽 조성, 외부 경관 개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내부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 확보한 공간에는 쉼터와 포인트 벽을 조성합니다. 수원역 매산로 테마거리와 가까운 11번 출구는 이동 인구가 무척 많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1번 출구와 10번 출구를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수원역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아 지하상가와 출구 중간 지점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개선 사업으로 10번, 11번 출구 중간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11번 출구 방향으로 이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치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엘리베이터를 이전하면서 생기게 될 공간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합니다. 11번 출구 외부 측면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환경관리인이 계속 치워도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출구와 도로 사이 인도에 경관 가림막을 설치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고 미관을 개선합니다. 외부 경관 개선으로 11번 출구는 눈에 더 잘 띌 것으로 보입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역 1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라며 이번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개선해 공간 활용에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에코데일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